첫 번째 경기 홀슈타인 대 도르트문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홀슈타인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에 패했다.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서 풀타임을 소화한 하레스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활약했지만 한 골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도 마치노와 하레스 등 투톱이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좋은 기회를 수차례 만들었고 램버그의 중원 지원도 안정적이었다. 도르트문트는 휴식기 이후 펼쳐진 첫 경기에서 레버쿠젠에 패했다. 상대 주포인 시크의 두 골을 허용하며 끌려간 경기에서 세루 기라시의 추격골로 경기를 한 골 차로 만들었는데 동점골이 터지지 않았다. 부상을 털어낸 아데에미가 선발 출전해 공격을 이끌었고 브란트의 공격 전개도 후반 살아났기에 아쉬운 패배였다. 그로 인해 선두권과 격차가 벌어졌고 이번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본다. 홀슈타인이 최근 홈 경기에서 아우크스 상대로 대량 득점을 하는 등 시즌 초반에 비해 나아진 건 맞다. 그러나 강팀 상대로 강등권 탈출을 위해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하는 건 부담이 크다. 브란트와 은메차 등이 중원에 나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전환할 도르트문트가 원정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코모 1907 대 AC 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코모는 라치오 원정에서 터진 쿨토네의 골로 승점을 따내고 홈으로 돌아왔다. 강팀 원정의 어려운 일정이었는데 타쿠나와 니코 파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고 스트레페자의 측면 침투도 위협적이었다. 그로 인해 최근 4경기에서 승점 7점을 따내는 상승세로 순위를 끌어올렸고 다시 한번 강팀 상대로 승점 추가를 노린다. 밀란은 지난 주말 홈 경기에서 경기를 주도하고도 칼리아리와 비겼다.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았고 20개 이상의 소나기 슈팅을 시도했는데 결승골이 나오지 않았다. 풀타임을 소화하며 한 골을 기록한 알바로 모라타의 활약이 있었지만 플리시치와 레앙 등이 기회를 연결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밀란의 승리를 본다. 코모는 쿠르토네와 스트레페자 등을 앞세워 강팀 상대 승점 추가를 노릴 것이다. 파스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도 기대된다. 그러나 무사와 포파나 등이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점차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모라타와 레앙이 문전 침투로 해결할 밀란을 넘긴 어려워 보인다. 세 번째 경기 브렌트포드 대 맨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지난 라운드에서 4셈 상대로 화력쇼를 펼치며 승리했다. 선발 공격수로 나선 은베우모의 멀티골을 비롯해 케빈 샤데와 킨 루이스 포터 등 측면 공격수들이 모두 골을 터뜨리며 5골차 대승을 거뒀다. 그로 인해 12월 부진을 벗어나고 이제 반등을 노린다. 단 이번 라운드에서는 최근 흐름이 좋은 맨시티를 상대하기에 강점인 화력 위주의 경기를 하기 어렵다. 맨시티는 최근 레스터와 웨스트햄을 상대로 7골을 폭발하며 연승했다. 리그 선두를 달리다 충격적인 연패를 당하며 순위가 급추락했었는데 다시 선두권 추격에 나섰다. 웨스트햄 상대로 2골을 터뜨린 엘링 홀란드가 리그 16골을 기록하며 공격을 이끌었고 데브라이너와 실바 등 베테랑 미드필더진의 컨디션도 확실하게 올라왔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브렌트포드는 리버풀과 맨시티도 하지 못한 한 팀의 10골 듀오를 보유한 팀이다. 네르고르와 옌센 등 중원의 공격 가담도 원활하다. 그러나 흐름을 탄 맨시티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된다. 코바치치의 수비 지원 아래 데브라이너가 특유의 패싱 게임을 전개하며 상대를 공략할 것이고 홀란드와 포든이 브렌트포드의 수비를 넘어설 맨시티가 승리하고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첼시 대 본머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시는 풀럼전 패배를 시작으로 리그 3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4위로 내려왔다. 런던 라이벌인 아스날과 이번 시즌 리그의 신데렐라인 노팅엄의 기세가 워낙 대단하기에 이제 추격자의 위치가 됐다. 그래도 워낙 선수단 구성에 강점이 있는 팀이기에 언제든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리그 1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콜 팔머를 중심으로 9골의 잭슨과 네투 등이 홈에서 본머스 공략을 위해 나설 것이다. 본머스는 최근 흐름이 매우 좋다. 맨유 원정 승리와 에버튼전 승리를 비롯해 8경기에서 5승 3무로 무패를 달리고 있다. 그 기간 토트넘과 맨유 등을 제압했고 풀럼 원정에서도 패하지 않았다. 자바르니와 케르케즈, 하이센 등이 나선 수비 라인은 그 기간 4차례의 무실점 경기를 했고 공격진은 기회를 잘 해결했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본머스가 노팅엄 못지않은 좋은 시즌을 보내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부진 탈출을 위해 홈 경기에서 전력을 다할 첼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가 흘러갈 것이다. 카이세도와 엔조 등 리그 최고의 중원 듀오가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며 점차 경기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고 팔머의 공격 전개가 빛날 첼시가 부진 탈출을 위한 승리를 따낼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웨스트햄 대 풀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은 엄청난 투자를 이어가며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큰 팀이었다. 실제로 2시즌 전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며 강팀으로 떠올랐는데 이번 시즌은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기에 감독이 경질당했다.
황희찬의 은사를 내치며 새로운 팀으로 반등을 노리는데 감독 경질 이후 첫 경기다. 그래도 팀의 주축 선수 중 안토니오를 제외한 부상자가 없는 전력이기에 반등을 노린다. 풀럼은 승점 3점 추가가 필요했던 본머스와 입스위치와의 홈 연전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며 다소 아쉬운 현재를 보냈다. 히메네스가 두 경기에서 3골을 몰아치며 맹활약했고 경기의 주도권도 내주지 않았는데 결승골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리버풀 원정에서도 승점을 따내는 등 최근 9경기 연속 패배를 잊었다. 카스타뉴와 안데르센 등이 팀 수비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 웨스트햄의 승리를 본다. 럼의 분위기가 워낙 좋은 건 맞지만 감독 경질 이후 첫 리그 경기에서 홈팀의 집중력이 높을 것이다. 또 웨스트햄은 토마스 수첵과 파케타, 로드리게스 등 정상급 중앙 미드필더들이 즐비하기에 풀럼의 중원 공세를 저지할 수 있다. 쿠두스의 측면 돌파로 기회를 노릴 수 있고 필크루그가 안정적인 마무리를 할 웨스트햄이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레버쿠젠 대 마인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은 직전 원정 경기에서 난적 도르트문트에 승리했다. 추격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전반에 시크의 2골과 텔라의 골이 터지며 승부를 갈랐다. 보니페이스가 결장했고 팀의 에이스인 플로리안 비르츠도 교체로 들어왔지만 무키엘레와 그리말도, 프림퐁 등 최고의 측면 자원들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넘어서며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 그로 인해 3위권 팀들과 격차를 벌리며 본격적인 우승 경쟁을 시작했다. 마인츠는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보움을 잡고 연승을 이어갔다. 늘 중위권 정도의 전력으로 평가받은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페이스가 대단하다. 미넨을 잡았을 뿐 아니라 최근 3연승 기간 동안 리그 3위권 이내 팀을 2번이나 잡았다. 버크하트와 아르만도, 치프 등이 최전방에서 안정적인 마무리를 했고 이재성의 공격 전개도 위력적이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본다. 마인츠가 레버쿠젠마저 잡으면 리그 3위권 내의 팀들을 한 달 내로 다 잡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레버쿠젠은 마인츠 이상으로 최근 페이스가 좋은 팀이다. 보니페이스의 공백에도 비르츠와 패트릭 시크가 공격을 확실하게 이끌고 있고 리그 최정상급 중원인 자카와 안드리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레버쿠젠이 승리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